서초구에 아파트를 팔고 일산에 주상복합으로 가셨어요. 두 분이. 그랬더니 6개월 정도 거주를 해보시던 아내분이 편하지. 이제 못 돌아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편하지. 네,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밑에 1층에 다 있고 뭐 슬리퍼 신고 가서 장 모든 게 다 보고 해결되니까. 네. 맞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은퇴하신 세대의 주거 패러다임이 정말 많이 바뀌고 저는 있는 이렇게 부분인 가야 것 된다고 같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고령층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아주 이제 보유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연령층이 고령층인 것 같은데 뭐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소장님께 질문하려는 아직 고령층 아니시니까 곧 되겠죠. 네. 자, 이제 이게 노후에 이제 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아파트를 보유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좀 뭐 주상복합이나 좀 관리가 편하고 생활 편의가 좋은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아직 요양시설까지는 아니지만 실버타운 같은데 그런 데를 원하시는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와. 고민해 일단 저는 보니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편하게. 네. 그러면 일단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절대 반대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아. 일이 많으니까. 우리 부모님 집이 단독주택인데 보니까 너무 힘들어. 잔디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나중에 잔디 다 없앴잖아. 다 뽑아버리고 다 뭐 돌로 까시더라고요 보니까. 다 벽돌로 깔아버렸는데 네. 힘드니까 네. 나무도 가을이 왜 이리 빨리 오는지 나무잎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우리 그럼. 어머님이 쓸다가 죽어. 그러니까 안 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살면 편하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네. 더 편한 게 있으면 가겠죠. 그럼 실버타운이 요즘 편하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밥도 특히 해주시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은 밥을 해주는데 네. 나이를 더 먹어도 우리 와이프가 계속 안 밥을 해주실까? 해줄까에 대해서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역시 왜냐면 힘드니까. 의식주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버타운도 네. 지금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고려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어머님들 맛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제일 맞아요. 맛있다. 네. 그러면 우리 와이프한테 제일 맛있는 밥을 주려면 결국에는 해주는 밥을 해주는 데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열려 있다. 네. 내 집만 고집하지는 않겠다.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좀 편하게 사는 거.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자산의 보유의 형태를 보면은 내 자산 중에 부동산이 한 7, 80% 차지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워낙에 많고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정책 변화와 이런 것들과 다양하게 버텨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매각을 하자니 너무 아까우신 내 거예요. 인생이 달려. 네. 집이 내 인생이. 그렇게 이제 그러신 분들이 되게 사실 저희 아깝죠.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결국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도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뭐 그런 분도 뵀습니다.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에 지금 70대신데 혼자서 거주를 하고 50평대에 혼자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소득도 이미 다 이제 없어지셨고 근데 이거를 세금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정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데 팔려고 했더니 계속 저 같은 자식들은 이거 파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이 깃발 하나 꽂아 놓은 걸 어떻게 빼야 됩니까? 그렇게 자식들 이야기를 입장에서는 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상황인데 저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식들한테 돈을 받으세요. 증여를 해주는 대신에 니들이 생활비를 500씩 가져와. 500 합쳐서 500은 가져와. 네. 라고 해서 좀 딜을 하는 방법도. 자녀 미리 이제 사전 증여 하고 집에 하는 대출이 것처럼. 남아 있다. 네. 대출이자 니들이 내. 어차피 니들한테 갈 거 아니야. 네. 저는 그런 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네. 예전에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에 대한 무한 사랑. 어떻게든 나는 힘들어도 자식한테 어떻게든 이거 하나는 주겠다고 그쵸. 했는데 예.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 윗세대들도 이제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네. 굳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식한테 그렇게 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일까? 내 친구들을 보니까 미리 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네. 애들이 오히려 까먹고 네. 더 안 좋아지더라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최근에 1주택자들도 이제 파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강남에. 네. 제가 최근에 원벨리 임장을 갔는데
한강뷰가 나오는 물건인데 70억인데 64억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맞아요. 하나 그런 저는 거 다주택자 맞아요. 매물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1주택자 매물이래요. 일주택자요. 근데 70대. 음. 그럼 자 나이가 70대인데 옛날에 샀을 거 아니에요. 네. 재건축할 때 옛날 그 얼마 했겠습니까? 그분이 경남 샀을 아파트 때는 시절에 사실 때 옛날에 그 경남 아파트 할 때 그게 뭐 한 5억 10억 할 때 사가지고 70억 간 거잖아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지금 64억에 팔아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면 세금 한 몇 억 안 내면 되니까 네. 돈 한 50억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시겠죠. 통장에. 네, 네. 50억 이상 들어오게 네. 되면 자식들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어 좀 주고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돈 쓰고 가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네. 저는 7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네. 물론 100세 시대 예. 30년 남아 있습니다만 그 돈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음. 또 배당 나오는데 투자할 수도 있고 그쵸. 안전자산에 맞습니다. 네. 투자하면서 네. 배당금 받고 금융소득 받으면서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던 동네에 계속 살면 좋겠죠. 네. 익숙해지고 하지만 최근에 뭐 또 요즘 동네 친구라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많이 옛날에 그런- 비하면.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버타운을 가든 아니면은 좀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네. 작은 데 가고 와이프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데 청소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전용 59 정도의 신도시 같은데 신축 아파트 가서 저는 좀 편하게 사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고 최근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많으신 때문에 것 같아요. 네. 10년 전하고 달라졌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무조건 버티기 전략. 예. 보유세 내더라도 버티기 전략이라면 네. 이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정책 당국자들도 여기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보유세 올릴 거야, 양도세 중과세 할 거야라는 채찍보다 출구를 만들어주게 되면 저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사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렇다면 정책의 방향성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아 트렌드가 바뀌는구나. 네. 합리적으로 떨어진다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10% 저렴하게 팔면 뭐 양도세 조금 더 율을 줄여주면, 45가 아니라 예, 35%로 일반 세율을 깎아주게 되면 이분들이 양도세를 적게 내잖아요. 대신 뭐 예를 들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인다면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들이 이 돈 갖고 뭐 할까요? 소고기도 사 먹고 차도 바꾸고 소비 진작에 저는 아니 그 돈을 은행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뭐 손주 용돈도 주고 그렇죠.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경제적으로도 부동산에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깔고 앉아 있으면 이제 보유세만 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팔고 나가서 그 돈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 네. 내수 경제에도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정책의 패러다임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조금 이슈가 되는 용어가 머니무브라는 용어인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이 그런 돈 팔아서 집 팔아서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냐라고 했더니 그 올해 보면은 사실 1월달에 5대 시중은행의 예금이 뭐 예금이긴 하지만 25조가 유출이 됐어요. 빠져나간 돈이 25조예요. 주식시장으로 주식으로 갔겠지. 갔는데 뭐 한국은행에서는 한 50조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5대 시중은행이 25조고 전체는 50조 정도인데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 돈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대부분 다 ETF로 들어갔다라는 당근. 게 네, 나오더라고요. 이 ETF 형태의 결국 금융자산의 형태, 물론 예금에서 간 거지만 예금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집을 팔아야 예금이 마련되는 거니까 그런 돈들이 그러면은 금융시장으로 돌아가고 있고 결국 정책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에 대한 안정성을 좀 키우고 이제 상품으로 넘어가자라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2월 달에는 다시 은행 예금이 늘어났어요. 2월에? 예. 왜요? 결국 이제 조금 수익이 낮다 보니까 안정적이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네. 뭐 무조건 지금 지수가 차익 계속 왔다 실현하고 가니까 네. 불안하니까 맞습니다. 너무 올랐다 생각하는 거죠. 결국 보수적인 참여자들은 수익을 일부 내고 다시 또 안정적인 자산으로 돌아오는 그게 모습도 시장이죠. 보이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은 이게 항상 돌고 돌아서 부동산이 되는 건데 결국 그 부동산을 팔는 분들이 그걸 팔면은 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금융 상품이나 그런 다른 쪽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점으로 남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옛날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부동산 비중이 줄어들고 금융 비중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예, 우리가 예.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부동산 비중이 80%는 그쵸, 너무 가죠. 누가 봐도 맞아요, 이상하잖아. 맞아요. 네. 그걸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부동산에 자산이 묶이게 되면 돈이 회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대는 다주택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개인 또 주택 수는 늘리지 않는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될 수 있도록 두들겨 패서 1주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무주택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집 하나 남기고 나머지 2주택은 3주택이었다면 2개 남은 건 다른 수요자한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머니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보수적인 분들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진 분들은 나 이 정도면 만족해. 빼서 다시 예금 넣잖아. 네.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오히려 위험하고 네. 또 신혼부부들 중에도 한 2억 가지고 한 3, 4억 불렸어요. 내 집 마련 필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 집 마련 하시고 들어오고 주택 부동산 비중이 높은 분들은 좀 줄여서 ETF도 좀 넣으시고 개인 투자가 힘들다면 ETF 넣거나 배당 나오는 거 하셔서 그렇죠. 노후 연금처럼 네. 배당 수익으로 배당 잘 나오는 거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구나에 대한 저는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택 수 늘리는 거는 개인 수요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가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옛날처럼 막 주택수 늘리는 그 트라우마가 정부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네. 방향성은 매우 옳은데 네. 채찍과 당근이 혼용이 돼야 되지 않나. 네. 그럼 보유세를 싱가포르처럼 올린다면 양도세 면제는 아니더라도 네. 합리적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양도세를 내려준다면 충분히 많은 분들 지방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 고향 가고 싶어. 서울집 전세 주고 가는 거. 근데 정부가 그게 비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집을 팔고 갈 때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죠. 아 도리어. 서울집을 팔고 고향으로 지방으로 가시는 분은 양도세 면제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도세를 들고 지방에 가서 뭐 하겠냐고. 논밭도 지방, 사고 그렇죠. 지방도, 지방에서 장터 가서 뭐 사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자. 지방을 위해서도. 네. 합리적인 정책 기대해 봅니다. 이제 고령층 주거가 확실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변에 어떤 분을 봤더니 서초구에 아파트를 팔고 일산에 주상복합으로 가셨어요. 두 분이. 돈 남았겠네. 당연히 남았죠. 매우 현명합니다. 네. 그래서 주상복합에 살아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대요. 내가 도심 속에 있는 건지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신도시에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확신은 없으셔가지고 일단은 신도시에 주상복합 분양을 받으시고 아내분한테 먼저 가 있어. 먼저 가라고? 한번 살아봐. 왜? 자기가 가. 본인은 사실은 가고 싶은데 네. 만약에 갔을 때 아내분이 싫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돌릴 수 위해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내분한테 먼저 가서 먼저 한번 테스트 해봐라고. 살아보고 당신까지 좋으면은 거기서 최종 정착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힘들까봐 부인 먼저 보내줄 알았지. 그랬더니 6개월 정도 거주를 해보시던 아내분이 편하지. 이제 못 돌아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편하지. 네.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밑에 1층에 다 있고. 뭐 쓰레빠 신고 가서 장 모든 게 보고 다 뭐 해결되니까. 하는데 맞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은퇴하신 세대의 주거 패러다임이 정말 많이 바뀌고 저는 있는 이렇게 부분인 가야 것 된다고 같다. 생각합니다. 네. 또 신도시에 병원들도 다 있으니까 그렇죠, 살기 그렇죠. 너무 네. 편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바람직하다. 지금 강남에 입주 물량도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물량이 나오면 물론 매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전세 줄 수도 있는데 그분 진짜 저는 지금 둘 다 터졌어요. 네. 바람직하다. 네. 전세 매물이 나오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매물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일단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무조건 부동산 했던 시기와는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다르다. 시기가 맞습니다. 이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개인들도 많이 아직 고민하고 계신데 조금 더 이런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고령층 주거에 대한 부분들도 뭐 무조건 지켜야 돼 이런 시기는 이제는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좀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로도 한번 변화하시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